일자리 폭망했어요. 현장은 최악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입니다. 17만 3천 명이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2023년 3월에 2,822만 3천 명이었는데 올 3월에는요 2,839만 6천 명. 그러니까 17만 3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요 2,839만 3천 명은요 어쨌든 이게 고용률로 봐서는 69.1%니까 통계 작성 이래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가 맞아요. 2,839만 3천 명. 그런데 이제 이 그런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3월에 17만 3천 명이잖아요. 그러면 세금 주도 성장 있죠. 관에서 돈 뿌리는 거. 일주일에 한 2시간 3시간만 일하면 한 달에 27만 원 30만 원 주는 거 말입니다. 그거 60세 이상 제외하니까요. 이게 6만 명이 줄었어요. 와, 저는 이게 충격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60세 이상이 23만 3천 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60세 이상을 제외하니까 17만 3천 명에서 제외하니까 6만 명 줄었어요. 그러면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일자리 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 지표에서 지금요 사실상 6만 명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세금주도 일자리가 없었으면 그만큼 최악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에 9만 7천 명이 늘은 것 이때가 가장 적게 늘었었거든요. 2018년 연도별로 봤을 때는 그때 이후 최악입니다. 17만 3천 명이라는 자체가 그것도 60세 이상을 제외한 마이너스예요. 이게 최악이라는 겁니다. 2020년에 21만 8천 명이 줄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가 코로나19 때예요. 그래서 세금 일자리 엄청 만들어내서 이게 전부 세금 일자리거든요. 2022년 81만 6천 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거 그야말로 세금 일자리 투성이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뒤엎어서 이게 시장 경제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사실 세금주도 일자리만 늘렸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장관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장관들이 그냥 그 직에 충실하다. 나는 장관이야. 이런 어떤 명예, 이런 욕심, 이런 것만 채우지 현장에 발로 뛰는 장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자리가 죄송합니다. 이 표현 쓰겠습니다. 개박살 났습니다. 마이너스 6만 명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질적으로. 60세가 이게 세금주도 일자리. 저는요 50세에서 59세에도 세금주도 일자리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더 심각해진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경제 좋아졌다고 하면요.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는 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5세에서 29세 지금 보시다시피 13만 1,000명 청년 실업자 넘쳐난다고 이야기한 거 맞는 이야기죠. 30세에서 39세 9만 1,000명 늘기는 했어요. 그러나 허리가 되는 40세에서 49세 7만 9천 명 줄었습니다. 좋아지는 게 뭐죠? 문재인 정부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 없잖아요. 50세에 5만 9천 명 늘어난 것도 이게 웃긴 거고 경제 허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좋아진다? 저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솔직히 경제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 중에 경제를 너무 이론적으로 본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지금 일자리가 이렇게까지 폭망을 했다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뭔가 말입니다. 뭔가 산업별로 보면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조업이 말입니다. 3월에 4만 9천 명이 늘었잖아요. 게다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가 9만 8천 명이 늘었고요. 뭔가 경기는 회복시켜 갈 수 있다는 뜻도 돼요. 반도체가 좋아지니까 제조업도 좋아지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도 좋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업도 좋아지고요. 그러면 뭔가 변화시켜 가고 거기에 시장 경제에 맞게끔 저는 만들어 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 말입니다. 주 52시간제의 주휴수당이라도 저는 폐지해 갔다면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했잖아요. 주휴수당 지금도 엄전하고 있고요.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 한 번이라도 말입니다. 국회에 가서 야당 의원 설득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주 52시간제 관련해서 못 들어봤잖아요. 그냥 문재인 정부 정책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국민의 실망감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예요. 그런데 일자리가 이렇게 망했으니 저는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농림어업에서 5만 명이 줄어서 그 타격이 있다. 웃기는 소리 마십시오. 경제가 무너졌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왜 미봉책으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려고 하는지 답답해 보입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최악의 상태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제조업 종사자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너무 늦어서 문제예요. 시기를 놓쳐요. 투자도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타이밍이 좋아야지 돈을 버는 겁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이면 뭐예요? 떨어졌을 때 들어가서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는데 올라갔을 때 들어가서 내려갔을 때 팔면 그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잖아요. 제조업이 뭔가 꿈틀대고 있고 좋아져 갈 분위기가 보여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머리에 안 떠올라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진짜 시장 제대로 봐야 되고 정치쇼 하지 말아야 되고 현장 가서 직접 봐야 됩니다. 지금 제조업 종사자가 3월에 451만 2천 명입니다. 제조업 종사자 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451만 2천 명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은 전부 다 연기준, 연평균이지만요. 연평균이라고 하더라도 451만 2천 명은 없습니다. 그만큼 뭔가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최악이고 그만큼 현장 경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뭐 실업자는 89만 2천 명 정도로 줄었다고 하지만 이게 중개 아니다. 결국 말입니다. 뭐 세금 일자리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게 착시 현상을 불러오는 것 이런 거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자고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쳤잖아요. 안 하잖아요. 안 해. 일을 해야지 뭔가 돈이 생기고 땅을 파야지 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남들한테 땅 파라고 시키면 되냐고요. 지금 그 꼴이거든요. 남들한테 땅 파라고 시키니까 그 사람도 안 파요. 내가 왜 땅 파? 내 땅인데 다른 사람 불러서 파야지. 거기도 또 다른 사람 불러. 그러면 여러분 경제라는 게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굉장히 저는 급박하다고 봅니다. 아마 야당도 이런 상황을 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경제를 살리려고 예를 들 텐데 뭐 제가 보기에는요. 야당은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무너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더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 필요한 것은요. 이제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1년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경제의 구조조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옥석 가리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면 기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방법 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돈 풀자고 난리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이 통화정책으로 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돈은 풀어야 되고 통화정책으로 돈은 걷어들이면 돼요. 채권 팔고 채권을 팔면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들이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제가 이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요. 구조조정이 대안이고요. 그것도 극단적인 구조조정 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 못할 좀비 기업은 퇴출이에요. 빨리빨리 퇴출을 시키고 그 퇴출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한 발 한 발 딛고 올라가야 됩니다. 한 발 한 발. 그래야지 3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도 저는 도움이 된다. 그러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 경제는 최악이기 때문에 방법은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권을 가져왔을 때 인수위에서 각 부처별로 돈 얼마나 썼느냐. 이거 제대로 산정한 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담화 발표를 하는 거예요.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안 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들도 그들은 배가 안 고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제발 심각성을 알고 시장의 대처 좀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 또 강조해 드립니다.